자, 8시가 됐고요. 문제풀이 진행할 거니까 수업 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이 프로그래머스 SQL 여기 셀렉트 되어 있는 이쪽 링크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로그인, GitHub으로 로그인 해주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 왼쪽이 문제고요. 여기서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 나왔고요. 우리 테이블이 이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밑에 안 나왔네. 네,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된다 가 있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가 MySQL이 아니라 오라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MySQL로 바꿔주세요. 저희는 지금 MySQL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라클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배운 걸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시간은 이 문제 되게 간단한 거니까 8시 5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참고로 여기에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소문자 쓰셔도 돼요. 얘가 인식하는 거는 다 알아서 인식을 해줄 거예요. 여기 컬럼명, 테이블명 이런 것도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다 인식해 줍니다. 혹시라도 지금 테이블이 없는 줄 알고 테이블 만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수업 페이지 가서 들어가시고 저기 모든 레터도 조회하기 이 문제예요. 테이블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네, 크리에이트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셀렉트, 조회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푸신 분들은 다음 문제 풀으셔도 돼요. 여기 제출 후 채점하기 누르시면 정답인지 아닌지 알려줄 거고요. 정답이면 다음 문제 풀기 눌러서 다음 문제 푸셔도 돼요. 지금 워낙 간단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쭉 풀어 나가셔도 되고, 혹시
혹시라도 레벨 1 준비된 문제가 다 푸셨다 그런 분 있으면 손만 들어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 뭐 같이 해볼까요? 자, 모든 레코드 조회하기. 그래서 동물 보호소에 들어온 모든 동물의 정보를 아이디 순으로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아이디 순으로 모든 데이터예요. 별을 쓰면 되겠죠? from animal ins order by 애니멀 아이디 순이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오더바이 오름차순 ASC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안 써도 되고요. 세미콜론 찍고 코드 실행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 데이터가 쭉 나왔어요. 예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면 맞죠? 그러면 제출 후 채점하기 정답입니다가 뜨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역순정렬하기 라는 문제예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7분이니까 1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이번엔 모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동물의 이름과 보호 시작일을 조회하는 문제예요. 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풀기로 쭉쭉 넘어가시다가 레벨 1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 레벨 2 넘어가시면 되고요. 레벨 2든 3이든 다 넘어가시다가 모르겠다 하시면 손 들어주시면 돼요. 일단 시간 됐으니까 이거 네 잠시만요. 이거 먼저 같이 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모든 동물의 이름과 보호 시작일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결과는 애니멀 아이디의 역순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select name 그리고 date time 들어가겠죠. from animal ins order by 역순이니까 DESC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뭘로? 애니멀 아이디로 역순 조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코드 실행 쭉 올려서 보면 예시 테이블이랑 위에 부분 결과가 같죠? 아 내가 잘했구나 아시면 되고 채점하기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빠르게 갈까요? 이제 너무 간단한 것들이니까 3분 드릴게요. 14분까지 풀어주세요. 문제들이 간단하죠? 레벨 1은 저도 다 풀어보니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얘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중에서 아픈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이때 결과는 아이디 순으로 조회해주세요. 자, 여기서 아픈 동물은 인테이크 컨디션이라는 컬럼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sick 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아픈 애들이에요.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죠?
이걸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까요? 일단 아픈 동물의 아이디 조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조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픈 애들을 골라야 되니까 where저를 넣어준 다음에 인테이크 컨디션 이 sick.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sick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소대문자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이 SICK에서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얘랑 이거는 달라요.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조건을 주거나 조회를 할 때 이 따옴표를 넣고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이때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면 오류가 나실 수 있습니다.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 실행 해보면 예시는 좀 다르지만 처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제출 후 채점하기 정답입니다. 꼭 여기 있는 이 정답 예시랑 답이 같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데이터를 이 예시를 작성하면서 얘네가 등록을 할 때 당시랑 지금 저희가 문제를 푸는 이 시점이랑 얘네가 제공하고 있는 이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정답입니다 확인하셨으면 다음 문제 풀기. 자, 지금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간단하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당 한 1, 2분으로 할게요. 이 문제는 1분만 해볼까요? 지금 딱 순서대로 여기 풀고 계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다 다음 거 풀고 계시죠? 두 분? 여기 거? 네, 풀어주세요. 시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문제 쭉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끝나면 레벨 2로 넘어가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시간 더 필요하실까요? 괜찮으세요? 뒤에 분도 괜찮으실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동물보소에 들어온 동물 중 젊은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을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이때 결과는 아이디 순으로 조회해주세요. 자, 젊은 동물 밑에 보시면 인테이크 컨디션에 age가 아닌 경우를 뜻함이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이디 조회해야겠죠? 이름 조회해야 되고요. 테이블 이름 써주고 where 여기서 intake condition. 자, 여기서 저희는 이 equal 는만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조건에 이 컬럼에 이 값으로 조회를 해라 라고 equal만 해왔는데 저희는 아닌 걸 골라야 돼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equal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이 equal을 부정시키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equal 아까 age였죠. aged.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A349996 슈가부터 해서 나옵니다. 여기 오토바이가 빠졌네요.
자, 349996에 슈가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느낌표는 말고 이 양쪽 꺽쇠를 이렇게 쓰는 것도 해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인테이크 컨디션이라는 컬럼에 이 에이지드라는 값이 아닌 애들을 골라와라 입니다. 얘는 지금 이 꺽쇠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랑 꺽쇠랑.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349996의 슈가부터 같은 값이 나오죠. 제출 후 채점하기를 눌러보면 정답입니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꼴 앞에 느낌표를 붙이는 거랑 양쪽 꺽쇠를 쓰는 거 둘 다 부정의 의미예요. 자, 다음 문제.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 이 문제도 1분만 할까요? 22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같이 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간단하네요. 자, 모든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을 애니멀 아이디 순으로 조회해 주세요. 아까 했던 것들이죠. 애니멀 아이디, name, from, animal, is, order by, animal 아이디. ASC는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요거 제출 후 채점하기 정답입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바로 같이 했던 거고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1분, 23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실 수도 있으니 2분 드릴게요. 24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질문하기 누르지 말아주세요. 질문하기는 혼자 공부하실 때, 그럴 때 눌러주세요. 자, 시간이 됐으니 한번 같이 해볼게요.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모든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 보호 시작일 이름 순으로. 근데 이름이 같은 동물 중에서는 보호를 나중에 시작한 동물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러면 일단 이름, 아이디, 애니멀 아이디, 이름 네임, 보호 시작일이 데이트 타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오더 바이로 정렬을 할 건데, 보호 시작일을 이름 순으로 조회를 해요. 그럼 일단 오더 바이 하고 네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름이 같은 동물 중에서는 보호를 나중에 시작한 동물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트 타임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작한 동물이니까 역순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추가할 겁니다. 이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임, 이름을 가지고 먼저 정렬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복값이 나타나거나 하면 그 다음 정렬 기준을 정해준 다음 번째 컬럼명으로 또 정렬을 합니다. 근데 보면 네임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여기다 ASC를 써도 돼요. 근데 생략이 가능해서 안 쓴 거고요. 그러면 이름으로 먼저 정렬을 하되 이름이 같은 게 나타나면 데이트 타임으로 정렬을 할 거야. 근데 역순으로 할 거야 라고 저희가 오더바이에 조건 아닌 조건을 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컬럼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을 때, 자, 여기 예시랑은 좀 다를 거예요. 여기 네임부터 빈칸이 있죠? 다를 건데, 제출을 채점하기를 눌러보시면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더바이에는 꼭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개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애부터 순차적으로 정렬을 하되, 같은 애가 나왔을 때 그 뒤에 있는 애, 거기서 또 같은 애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정렬을 진행을 한다. 작업 순서가 그렇게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기. 이 문제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30분까지 4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답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돼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쿼리가 뭘지를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지금 해왔던 그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이 나중에 더 큰 스킬을 얻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간 뭐 다른 직종도 다 비슷하겠지만 개발자는 이게 왜 될까? 이게 왜 안 될까?를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스스로 다 풀어서 넘어가셨던 분들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서 정답을 찾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 밑에 질문하기를 보셔서 찾으신 건가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내가 진짜 생각해내서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신 걸까요? 이거 참고해서 하셨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고 질문하기를 참고로 안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셨을까요? 네? 아, 아직 못 푸셨구나. 아, 네네네.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쓰셔야 될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해 보진 않아서. 지금 이 문제 풀고 넘어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스스로 생각해서 푸셨다 하신 분들은 다 넘어가신 걸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이 문제 못 푸신 거예요? 이게 지금 레벨 1 마지막 문제인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동물의 이름을 줘야 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여기서 이름을 줘야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수월하게 다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들어온 동물의 이름, 가장 먼저 들어온 동물의 이름, 저희가 아까 배웠던 거 뭘 써야겠죠? 날짜의 개념인데 가장 먼저니까 가장 작은 애를 써야겠죠? 그럼 민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민을 여기다 쓰는 걸 배웠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밖에 나오면 이름만 나와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좀 생각에 멘붕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써야 되냐면, 뭐 다른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제가 가장 합리적인, 가장 효과적인 쿼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일단 조건을 줄 거예요. where 조건을 준 다음에 데이트 타임, 이 데이트 타임이 이 보호 시작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애를 찾기 위해서 보호 시작일을 조건으로 줄 건데, 여기서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 여기서 서브 쿼리라는 개념을 쓸 겁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여기다가 셀렉트 문을 하나 더 쓸 거예요. 셀렉트 min 데이트 타임 from animal ins가 되겠죠. 이러면 얘만 따로 실행을 시켰을 때 가장 최근에 보호 시작일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는 조회를 할 겁니다. 셀렉트를 썼고요. 이름을 조회를 할 거라 네임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애니멀 인스라는 테이블에서 이름을 조회할 거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뒤에 where 조건을 줄 거야. 난 어떤 걸, 이 이름을 조회를 할 건데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조회를 할 거야.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여기서 데이트 타임 보호 시작일은 다음에 여기를 가로를 먼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조회를 할 거야. 뭐를? 가장 작은 데이트 타임을 조회를 할 거야. 근데 여기를 애니멀 인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가장 작은 데이트 타임을 조회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아까 가장 작은 데이트 타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쿼리가, 가로 안에 있는 이 쿼리가 먼저 작동을 하면서 이 안에 잠시만요, 저 쿼리가 실행되고 나온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쿼리가 작동이 돼서 값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문에서 얘랑 이 꼴이라는 걸로 비교가 될 거고요. 비교가 된 이후에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으로 셀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잭이라고 나와요. 예시 답안에 잭이 있죠. 이 문제는 셀렉트절 안에 셀렉트를 사용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고 풀려고 하셨을 때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스스로 푸신 분들은 잘 하셨고,
이제 이걸 배우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이게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안 따라 쓰셔도 돼요. 자, 이러면 잠깐만요. 이게 구성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셀렉터 안에서 여기 from 뒤에 오는 이 애니멀 인스, 요걸 대신해서 다른 셀렉트 쿼리를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거 괄호 안에 있는 쿼리가 실행이 돼서 그 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 값들 안에서 모든 걸 조회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서브 쿼리는 where 조건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where라고 하는 여기 조건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select 다음에 오는 from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요 select 요 구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서브 쿼리에 관한 거는 아마 이 수업에서는 다뤄질 가능성이 없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서브 쿼리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조금 익숙하시겠죠? 네,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제출 후 채점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정답입니다가 떴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기로 넘어가면 레벨 2로 넘어갈 거예요. 방금 전에 푼 게 레벨 1의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그 페이지만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하실 때 여기서 이 프로그래머스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구글링에 프로그래머스 쳤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프로그래머스 페이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메인은 아닌데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코딩 테스트 연습 오시면 여기 모든 문제, 그리고 고득점 킷, 뭐 SQL 고득점 킷 이런 거 있어요. 고득점 킷은 아마 풀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난이도 선택이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저희는 MySQL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MySQL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그럼 좀 전에 봤던 모든 레코드 조회하기부터 문제가 나오죠. 여기서 난이도를 1로 골라볼게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부터 쭉 풀어서 이렇게 상위 n개 레코드까지 풀었어요. 근데 얘가 마지막 문제구나. 네, 얘가 하나 있네요. 얘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1을 다 풀었다. 레벨 2 골라주시면 레벨 2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 연습하실 때 푸셔도 돼요. 많이 풀어주세요. 레벨 5까지 문제를, 레벨 5가 없네요. 레벨 4까지 문제를 다 푸실 정도가 되면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마 기본적인 쿼리를 넘어서서 응용 쿼리까지 다 사용을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이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실 거예요. 저도 이 문제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레벨 4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를 왔으니까 또 마저 보여드리면 카카오가 있어요. 여기 회사 선택에서, 잠시만요.
네, 여기 회사 선택에 보시면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를 누르시고 난이도를 고르면 문제가 다른 게 나옵니다. 아마 이 전체로 해놓고 풀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이걸 보진 않았는데, 여기를 다 했다, 카카오로 오셔서 난이도 골라서 또 처음부터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많이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 말고도 다른 뭐 자바나 파이썬, 기타 등등 배우시는 언어가 있다면 이런 문제풀이는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해주세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소스를 짜는, 코드를 짤 때 이제 좀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시는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레벨 1에서 아까 했던 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최대값 구하기. 자, 이 문제 시간 드릴게요. 43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문제 푸는데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없으시면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동물은 언제 들어왔는지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가장 최근, 날짜에서 가장 최근, 맥스를 써야겠죠? 데이트 타임, 들어온 날짜, 컬럼, from, animal, ins. 간단해요. 코드 실행해보시면 가장 최근에 들어온 동물은 들어온 날짜가 2018년 2월 3일 10시 40분이라고 뜨네요. 제출 후 채점하기 하시면 정답입니다가 나오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기. 얘도 레벨이 1인가? 잠시만요. 얘부터는 레벨 2네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바로 똑같이 작용하는 문제니까 이건 바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들어온 동물, 날짜에서 가장 먼저면 가장 작은 값이에요. 민을 써야겠죠? 데이트 타임, from, animal, ins. 코드 실행해보시면 2013년 10월 14일 15시 38분에 들어온 동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동물이라고 나오네요.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신 분? 없으시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47분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제가 쉬는 시간을 그냥 수업 흐름상 끊기는 타이밍에 끊어서 그냥 드리는데, 혹시 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혹은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있으실까요? 의견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네, 현재 하던 것처럼 흐름상 적당히 끊고 적당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분이 됐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물보호소에 동물이 몇 마리 들어왔는지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저희가 배웠던 집계함수 중에 카운트를 쓰면 되겠죠? 카운트. 자,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를 조회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컬럼을 카운트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면 애니멀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고, 타입, 데이트 타임, 인테이크 컨디션, 네임, 섹스 어폰 인테이크가 있어요. 근데 애니멀 아이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컬럼들은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컬럼, 전체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카운트가 안 되겠죠,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럴 때 고유번호, 애니멀 아이디, 이걸로 조회를 할 겁니다. 아이디는 중복되는 값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따로 뭐 기본키라고 지정을 해준 건 아닌데,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디가 항상 기본키가 거의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100이 나왔네요. 제출 후 채점하기 정답입니다 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문제 있으셨던 분 없으시면 다음 문제 풀기 누르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9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고 계셔도 돼요.
했는데 저거 하는 값은 게임에 저장이 돼요. 실행을 하게 되면 원래 다른 거는 이걸 먼저 실행한 다음에 시간 그때쯤 실행해서 그렇게 되는 딜링을 제가 아직까지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회를 하시면 셀렉트가 두 번 되는 거고 두 번째 셀렉트 한 걸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카운터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요. 이전 텍스트 카운터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 셀렉트 하나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집계 함수가 사용된 게 뭐냐면은 select distinct name에서 중복 값을 제거한 네임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지금 왜 안 되는지는 아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뒤에 조건으로 넣어놓을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해 주세요. 그거를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서브 폴드를 쓰지 않을 거고요. 카운트 안에 디스팅트를 드릴 거예요. 카운트 안에 디스팅트를 넣어서 디스팅트된 중복값 제거된 네임 안에서 카운트를 해라 라고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좀 설명하기 쉬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설명드리기 쉬운 거를. 처음 레벨 1 풀었을 때보다 조금씩 난이도가 있죠. 생각을 조금 하지 않으면 어려우실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 슬슬 나와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는 방법을 지금 스스로 해보고 계신 중이고요. 잘하고 잘 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잘하고 계신 거고, 이제 못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같이 해 나가면서 또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네, 잠시만요. 이거랑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시 나눠이라고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겠지?
실행은 되는데 아마 얘가 정답을 인지는 안 해줄 거예요. 저도 지금 맞게 코드를 짜셨는데요. 뭐지? 어머나. 맞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 어차피 수업 중에 나올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수업 먼저 진행을 할게요. 같이 한번 그때 다시 해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 다들 풀어 보셨죠?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바로 설명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의 이름은 몇 개인지 카운트 써야겠죠? 근데 이름이 널인 경우는 집계하지 말아주세요 써있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이름은 하나로 칩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럼 저희가 카운트 몇 개인지 조회할 때 카운트 쓸 거고, 중복되지 않는 거 디스팅트 쓸 거예요. 그리고 널인 경우는 집계하지 않으며 라는 조건을 줄 건데 사실 안 줘도 돼요. 왜냐? 카운트는 널을 집계하지 않아요.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널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열의 경우에는 널은 빼고 카운트를 하는 거 저번에 확인을 했어요, 저희 같이.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을 먼저 써서 보여드리고 조건문을 안 쓴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결과는 같을 거예요. 자, 일단 이름은 몇 개인지를 조회해야 돼요. 카운트 네임을 할 건데 중복값을 빼야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응용이 필요해요. 카운트 네임 안에서 디스팅트를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 괄호는 빼셔도 돼요. 이미 집계함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빼도 되고 넣어도 될 겁니다. 저는 넣고 할게요. from animal ins 여기서 조회를 할 거고, 자, 이때 이름이 널인 경우를 조회하지 않는 거 where name. 자, 여기서 저희가 항상 equal 혹은 not equal 이걸 썼어요. 근데 널 같은 경우를 조건에 넣고 비교를 할 때는 is라는 걸 씁니다. 여기가 is 널일 경우에는 널인 거를 조회하겠다는 거고요. 널이 아닌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is not 널이라고 하는 이 문을 쓸 거예요. 널은 is 널 혹은 is not 널로 조건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는 널, 이게 되는 DB가 있고 안 되는 DB가 있을 텐데 표준 언어로 봤을 때 is 널, is not 널이 맞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조회를 할 거야. select 뭐를 조회할 거야? count name을 카운트 할 거야. 근데 중복값을 뺀 name을 카운트 할 거야. 어디서? animal ins에서. 근데 조건으로 널이 아닌 애들만, 널이 들어있지 않은 이름 컬럼을 조회할 거야 라는 문을 작성을 한 거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카운트가 96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전체 조회했을 때 100 나왔죠? 이 안에 이름이 널인 애들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96개가 나왔고, 여기서 이 where절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실행시키면 똑같이 96 나오죠? 이유는 저희가 카운트 배울 때 카운트는 널을 집계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줘도 되고 이 조건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정답으로 아마 인식이 될 거예요. 저는 안 주고 정답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정답 나왔죠? 이 count라는 집계함수 안에 distinct라는 집계함수를 또 사용하는 그런 응용을 위한 문제였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시간을 한 3분 드릴게요. 9시 8분에 같이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이것도 되게 엄청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공부할 때는 저희가 커리문이 보통 한두 줄, 뭐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했다고 쳐도 한눈에 보이는 정도밖에 안 써있죠. 근데 실무에 나가셔서 쿼리를 작성을 하다 보면 그 쿼리가 몇십 줄이 되기도 하고 몇백 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쿼리를 작성들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무에 가면. 그러면 정말 수많은 조건을 써야 되고 수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수많은 명령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안에 서브 쿼리, 뭐 조인 등등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인 거고, 이 기초를 잘 다져놓고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열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몇백 줄짜리 쿼리는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이 문제풀이 같은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중 고양이와 개가 각각 몇 마리인지 카운트 써야겠죠?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주세요. 이때 고양이를 개보다 먼저 조회해주세요. 자, 이것도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룹 바이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룹 바이를 쓰려면 집계함수가 들어간 컬럼이 꼭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걸 집계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컬럼도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예시답을 보면 애니멀 타입을 하나 조회를 했고 카운트를 조회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애니멀 타입을 하나 조회할 거고, 여기에 카운트로 개와 고양이가 각각 몇 마리인지, 그러면 또 애니멀 타입을 집계함수로 조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조회를 할 거고, 어디서? 애니멀 인스에서.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줘야겠죠. 애니멀 타입에는 개와 고양이 말고도 다른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ere로 조건을 주고 애니멀 타입 equal cat, 근데 개도 필요하죠. or 애니멀 타입 equal dog,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자, 이걸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러면 저희는 애니멀 인스라는 테이블 안에서 from 애니멀 인스, 여기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조회할 거고요. 애니멀 타입이라는 컬럼과 카운트가 된 애니멀 타입을 조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조건으로 애니멀 타입이 캣인 경우와 5어니까 캣과 캣이어야 되고 도그여야 되는 게 아니라 캣일 수도 있고 도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를 AND로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겠죠. 5월과 AND는 말 그대로 혹은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두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린 적은 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조건을 줬어요. 근데 이걸 실행을 시키면 캣만 나와요. 도그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애니멀 타입을 조회를 했고 카운트를 했는데 제가 아까 집계함수 사용해서 쿼리 짜서 돌렸을 때 그 아까 에이버리지였나 그때 ID 1만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맨 첫 줄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개의 줄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고양이와 개인 경우 두 줄을 봐야 되는데 이 한 줄을 두 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쓸 겁니다. 그룹 바이 여기에 애니멀 타입을 넣을 거예요. 여기도 그룹 바이 뒤에도 컬럼명이 들어와요. 이렇게 애니멀 타입을 여기다 넣어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 고양이를 개보다 먼저 조회해 주세요 라고 했죠. 오더 바이가 들어가야겠죠. 애니멀 타입 여기서 오더 바이의 애니멀 타입을 쓰는 이유는 개보다 고양이를 먼저 조회하기 위함이고 C가 D보다 앞에 있으니까 오름차순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ASC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룹 바이를 쓸 때 집계함수가 들어간 조회 컬럼이 하나 꼭 있어야 되고 아닌 컬럼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집계함수는 말 그대로 아까 그 아이디 하나만 나왔던 그 사례를 생각을 해보시면 집계를 해서 한 줄만 뿌려요. 근데 요 안에는 사실 이 100개 안에는 캣과 도그라는 애니멀 타입 두 가지에 대한 카운트 결과가 합의돼서 나온 겁니다. 한 줄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나누기 위해서 그룹 바이를 쓰는 거고 이 그룹 바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쓰는 거고 있을 때 애니멀 타입이라고 하는 얘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얘가 아니에요. 저희는 얘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쪽 위에 있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까지 조회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룹 바이에는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오류가 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류는 안 나네요. 근데 오류는 안 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애니멀 아이디까지 그룹 바이로 다 묶어줘야 돼요. 집계함수에 사용된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들을 그룹 바이에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확실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이걸 지웠을 때 캣과 도그 해서 아이디가 두 개만 나왔어요. 근데 이 테이블 안에는 캣과 도그에 대한 아이디가 두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겠죠. 아이디는 고유 번호니까 100개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다 다른 값으로. 근데 여기 그룹 바이에다 안 넣어줬더니 두 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뒤에 안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집계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조회 컬럼을 이 컬럼과 이 컬럼을 그룹 바이 뒤에 다 써주셔야 돼요. 그룹 바이 할 때는 집계함수가 꼭 필요하다. 하나 이상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집계함수를 사용한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을 다 기재를 해줘야 된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저희가 조회하는 값이 아이디별로 타입별로 카운트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행 결과값은 아마 100개가 나왔을 겁니다. 아이디별로 타입별로 카운트별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해보시다 보면 감이 좀 오실 거고, 이론만 쳐다보면 끝까지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건 계속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그룹바이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테이블 조회할 때 이 셀렉트 뒤에 from 테이블 쓰고 웨어절로 조건을 주잖아요. 근데 그룹바이를 하고 나서 또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해빙이라는 애가 쓰입니다. 해빙. 얘는 그룹바이를 한 이후에 조건을 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바이를 하고 나서 조건을 주겠다고 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웨어 대신에 해빙을 써도 안 돼요. 해빙은 그룹바이 뒤에 오는 조건이고, 웨어는 from 뒤에 오는 조건이다. 꼭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 해빙을 사용할 때는 웨어절과 유사하게 조건을 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건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오더바이. 오더바이는 항상 허리문의 맨 마지막에 존재합니다. 모든 허리문을 짰을 때 오더바이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어요. 정렬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출력을 해놓고 정렬을 해야지, 이게 위로 가버리면 데이터를 조회하다가 정렬하고 다시 조회하고 의미가 없죠? 괜히 쓸데없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바이가 위로 가면 오류가 나실 겁니다. 오더바이는 항상 어떤 구문이 오더라도 SQL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룹바이에 대해서 새로 알았고요. 그룹바이 뒤에 쓰이는 조건, 해빙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오더바이는 맨 마지막에만 와야 된다는 것도 추가로 하나 알았죠. 자,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알아가면 이 쿼리문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출 후 채점하기 정답입니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룹바이를 써서 작성하는 거 앞으로는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풀기. 시간을 23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어주시고요. 문제를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으신 것 같아서 25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다 푸신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 푸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들어주셔도 돼요. 한 분. 나머지 분들은 풀어주세요. 네. 질문이신가요?
자, 26분이네요.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룹 바이 다음에 오는 조건 헤딩을 사용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셨을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어절과 유사하게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해볼게요.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동물 이름 중 2번 이상 쓰인 이름과 해당 이름이 쓰인 횟수가 나왔네요. 횟수면 일단 카운트가 들어가야겠죠. 그거를 조회하는 SQL문을 작성해 주세요. 자, 이름을 조회해야 되고 이름이 쓰인 횟수를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셀렉트 뒤에 네임을 쓸 거고 카운트 네임을 쓸 겁니다. 일단 내가 뭘 조회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걸 조회해 올 테이블은 애니멀 인스는 공통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때 결과는 이름이 없는 동물은 집계에서 제외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전에 했었죠? where name is not null. 근데 추가하지 않을 겁니다. 카운트에는 너를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where절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결과는 이름 순으로 조회를 해야 되고, 여기서 where절 생략됐고, 그러면 그룹 바이 써야겠네요. 그룹 바이 집계 함수 사용된 컬럼 말고 그 외의 거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룹 바이 네임, 그룹 바이 네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줘야 될 것 같은, 조건을 줘야 되네요. 동물 이름 중에 2번 이상 쓰인 이름과 2번 이상 쓰인 이름에 대한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헤빙, 그룹 바이 뒤에는 조건을 줄 때 헤딩을 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 조건을 왜 외어절로 주지 않느냐, 왜냐면 카운트를 하고 네임으로 묶은 다음에 2번 이상 쓰인 애를 찾아야 돼요. 애초에 외어절로 찾으려면 2번이라는 그 집계 함수가 사용된 결과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웨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어가 아니라 그룹 바이 뒤에 오는 헤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실행을 시키면 오류나네요.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네임과 카운트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헤딩으로 조건을 2번 이상 쓰인 이름이라는 조건이에요. 2번 이상 쓰였다. 그럼 뭘까요? 카운트를 한 네임, 이름의 횟수를, 이게 1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2번 이상 쓰인 게 나오겠죠? 간단해요.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뽑았어요. 횟수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건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having count name, 이게 1보다 크다. 그러면 2번 이상 쓰인 이름에 대한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룹 바이로 묶은 이름의 횟수를 센 거를 그룹 바이로 묶었죠. 그리고 그 조건 묶은 거에서 그 횟수에 대한 내용을 1보다 큰 거, 1보다 크면 2 혹은 3, 그러면 한 번 이상 중복돼서 사용이 된 거니까 2번 이상 쓰인 이름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헤빙으로 조건을 적고, 결과는 이름 순으로 조회를 해주세요. 오토바이 네임, 이름 순, 오름차순이니까 ASC 또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룹 바이를 들어오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 쿼리문 지금 이해 안 되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갑자기 그룹 바이라는 애가 튀어나왔는데 이 애를 왜 이렇게 써야 되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모르셔도 당당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다 되신 걸까요? 네, 그럼 코드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루시라는 애가 이름이 쓰인 횟수가 3이에요. 그리고 라벤이라는 애가 이름이 쓰인 횟수가 2라고 나왔습니다. 혹여나 지금 수업 중에 질문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하겠으니 기다려봐, 내가 이따가 질문할게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으로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지금은 일단 손을 드신 분이 없으니까 이해하셨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 후 채점하기 정답입니다.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 이 문제는 40분까지 풀어볼게요. 더 풀어보고 싶은데 시간 너무 짧게 준다 하면 손 들고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스스로 풀어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네, 잠시만요.
조건을 줘서 조건에 맞게끔 출력하기 구하는 조건 문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그룹 바이 전에, 헤딩은 그룹 바이 이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또 사용이 되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하고요. 모르시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시간 좀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풀어보시겠어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혹시 네. 힌트처럼 다음 문제 볼 수 있어요? 힌트, 이걸 푸는 힌트요? 저거 말고 다음 문제. 아, 다음 문제요? 다음 문제 힌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혹시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아, 다음 문제가? 그거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저도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 쉽게 설명을 드릴 방법을 좀 찾아야 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계속 풀 거거든요. 그때 이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답답하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그 문제 뭔지 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문제 푸는 거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문제 푸는 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자,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코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설명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테이블명이 바뀌었구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함수를 쓸 거예요. hour이라고 하는 날짜 관련 함수인데 요거를 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이 hour라는 함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트 타임의 시간을 반환해줘요. 그래서 hour 데이터 타임이라는 컬럼을 사용을 하시면
이 데이트 타임에 있는 시간만 떼와줍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9시부터 19시 59분까지 각 시간대별로 기 때문에 이 hour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제가 카운트하고 이렇게 쓴 이것도 집계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쓰는 거, 아까 디스팅트 한번 넣어봤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넣은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우시겠네요, 많이.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분, 문제 이름이 뭐예요? 다음 문제 이름이 뭐예요? 네네. 이병시가 거기 2. 입양시각 거기 2예요? 네. 저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없네요. 얘를 넘어가야 나오는 건가? 그러면 저는 잠깐 정답을 써야 되니까 화면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저 설명드리고 이 문제 같이 풀어보고 수업은 끝낼 거니까요. 이게 넘어가야지 나오는구나. 그럼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죠. 어떻게 hour라는 힌트를 좀 받으시니까 풀만 하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몇 시에 입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9시 59분까지 각 시간대별로 입양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조회하는 쿼리문을 작성해주세요. 이때 결과는 시간대 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아까 제가 hour를 쓴다 그랬어요. 시간을 반환해주는 hour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제가 아까 화면에 보여드렸던 거에 이 as라는 걸 썼는데 이게 뭐냐면 earliest라고 이 조회한 hour 가로 date time이라고 하는 이 컬럼을 조회한 얘를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정답에 보면 hour라고 있고 counter라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걸 as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면 컬럼명이 hour date time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정답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as는 쓴 겁니다. 이렇게 주면 이 컬럼을 조회한 값이 이 컬럼명으로 나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hour로 바뀌었죠? 이 earliest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쿼리를 짤 때 복잡해서 헷갈린다 하면 쓰시면 되고 그런 거 아니면 안 쓰셔도 됩니다. 아마 정답과는 크게 연관짓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도. 자, hour, date time 일단 시간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적어줬고요.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조회해야 되니까 몇 건 횟수죠.
카운트 써야겠죠? 카운트 안에 이 hour 데이트 타임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이러면 이 데이트 타임의 시간을 횟수로 반환을 해주겠죠? 이 카운트라는 함수가. 그거를 애니멀 아웃치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거고, 이것도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줘야 됩니다. 9시부터잖아요. 그러면 이 hour date time을 where를 쓰고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9시부터니까. 이 hour date time을 조회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정렬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9 있네요. 아까 hour date time만 놓고 조회했을 때의 결과예요. 9라는 게 있죠. 여기서 조건으로 9시부터 19시 59분까지를 말했기 때문에 9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 부등호를 사용을 해준 겁니다. 웨어절에는 부등호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부등호를 사용할 때 자, 는 크고 작고 이런 걸 쓰고,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을 때 는이 뒤로 가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그래서 같고가 뒤로 가는 거예요. 부등호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웨어절 hour date time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19시 59분까지니까 이것도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end hour date time, 이거를 20보다 작게 하면 19까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써도 결과는 같아요.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59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것보다 작은 조건을 주는 건 올바르지가 않아요. 결과는 같아도. 그래서 20보다 작을 때 라고 줄 겁니다. 여기서 end는 아까는 5월을 썼고 이번에 end인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모두 부합할 때의 결과만 가져와줘요. end는 두 조건이 모두 부합을 해야 돼요. 5월은 이 조건만 돼도 되고 이 조건만 돼도 돼요. 둘 다 돼도 되고요. 5월과 end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웨어절까지 했어요. 9시부터 19시 59분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저희 집계함수도 썼고 집계함수가 아닌 컬럼도 하나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뭐 해야 되죠? 그룹 바이를 써야 되죠. 그룹 바이를 쓰지 않으면 또 집계함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첫째 줄 하나만 나오겠죠. 집계함수를 쓸 겁니다. 아니, 그룹 바이를 쓸 겁니다. 이걸 써준 거예요. 자, 그룹 바이로 묶었어요. 그럼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왔을까요? 데이터는 다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시간대 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정렬 들어가야겠죠? 오더 바이 뭘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네. 헤딩으로 했는데 네. 차이가 있나요? 헤빙으로 하셨다고요? 아, 요거를요?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상황 따라서 명확한 차이를 줘야 되는 게 있고, 그냥 유도리 있게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헤빙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헤빙을 써서 정답이 나오셨나요? 아, 그러면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 ASC 생략해도 된다고 했죠? 코드 실행해보면 자,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쭉 내려갔고 19시까지 찍혔고요.
여기 결과값 보면 1, 2, 13, 10 쭉 써있죠? 횟수가 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출을 채점하기를 눌러보면 정답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AS hour, AS count를 넣어도 똑같아요. 값이 똑같아요. 정답이기도 해요. 이 AS는 별명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안 쓴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실무를 하실 때 꼭 컬럼명을 내가 원하는 걸로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AS를 써서 컬럼명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S라는 기능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AS를 썼다고 모두 다 AS를 써야 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반대로 하셔도 되고. 근데 하나를 AS를 쓸 거면 다 써주는 게 가독성이 좋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 함수가 사용이 됐지만 함수가 사용이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이렇게 AS로 똑같지만 이름을 주셔도 돼요. 같은 이름을 줘도 돼요. 그냥 별명을 지어주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오류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왜 하냐, 굳이 이름이 같은데 굳이 왜 설정을 해주냐, 밑에서 AS를 쓸 거면 다른 컬럼도 다 써주는 게 훨씬 가독성이 좋고 이해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내가 짠 쿼리를 뭐 한 달 뒤, 두 달 뒤에 봤을 때 이 쿼리 생각이 안 난다 하고 다시 읽어볼 때 누구는 AS가 써있고 누구는 AS가 안 써있으면 읽으실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쓸 거면 다 쓰고 안 쓸 거면 다 쓰지 말자, 이런 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 이 문제 푸는데 혹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네. 혹시 헤딩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헤딩을 다가 구글어세스가 처음 있어요. 헤딩으로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 AS 들어갔죠? 마침 잘 됐네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AS를 넣었어요. 그럼 조회했을 때 이 컬럼명이 바뀌어서 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별칭을 줬으니까 준 별칭으로 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네, 별칭을 주면 별칭을 준 걸로 이렇게 조건을 걸어줘야 얘가 제대로 인식을 해요. 컬럼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컬럼명을 써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헤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조건인데 웨어를 헤딩으로 바꾼 거예요. 그냥 그룹 바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 하나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한 이 9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을 between을 써서도 가능해요. between이라는 함수가 또 있어요. 사이를 비교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부터 녹화를 했어요. 해서 수업한 거를 바로는 아니어도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링크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링크 공유가 되면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늘 3일차 수업부터 녹화본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동영상도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학원이 아마 10시에 정리를 다 해야 돼서 지금 하시던 거 있으셔도 조금 다음에 부탁드리고 오늘은 네, 고생하셨습니다.